전세 살던 데서 지금 계속 살 수도 없고,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이게 다 민생 문제 아닙니까? 정책 자체를 신성시하고 그거를 깨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금태섭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시민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또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좋은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징계가 가장 직접적인 계기였죠. 계기는 징계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그 편가르기 또 이견을 억압하는 것이 계속 가는 거 아닌가. 그럼 이제 당을 떠나더라도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점에 한 겁니다. 당에 좀 남아서 쓴소리를 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이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당에서 남아서 할 일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당 안에서 정말 할 만큼 얘기를 수도 없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에 더 남아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변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임계점을 지난 거 아닌가? 다만 그 안에서 지금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가장 큰 문제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편가르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만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옳다.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옳다. 여기에 집착하고 오만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예. 단일화 관련된 회견한다고 했어요. 의원님은 그건 뭐 안 대표님 결정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국민의힘이 하는 경선 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기존 야권의 틀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 저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야권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이게 단일화에 치중하다 보면 인물 중심의 개인전 비슷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민주당과 민주당 견제 세력의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박영선과 안철수, 뭐 박영선과 김태섭, 박영선과 나경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정치의 새 판을 깔아야 야권의 기회가 있지 누가 못하나. 우리가 저쪽보단 낫다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실은 평가를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쪽이 기대보다 더 못하니까 우리가 다시 나가도 되겠다. 이런 걸로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좀 변화가 있어야죠. 예. 지금은 우파적 가치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좌파 우파로 나눌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지금 너무 좌파니까 우파로 가자 이것이 아니라 상식에 안 맞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말하자면 갈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독주에도 질렸지만 국민의힘도 못 믿겠다고 하고 있는데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합리적인 이 중도층까지도 끌어들여야지 좌파 우파를 나누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에 있어서의 또 중도적 가치란 어떤 걸까라는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심지어 어제 대통령까지도 공급을 상상하지 못할 만큼 확대하겠다고 그 워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 4억 원의 현금 자본이 있지 않으면 집을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세 살던 데서 지금 계속 살 수도 없고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되고 이게 다 민생 문제 아닙니까? 여기 좌우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임대차 3법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 정책 자체를 신성시하고 그 법안 자체에 고집을 부리는 거 그거를 깨야 된다. 실제로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거는 저는 보수적 가치나 우파적 가치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족조가 예. 나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중도층에서 뭐 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저를 지지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뚜렷한 목표와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성과를 못 내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의 기회도 점점 줄어들고 또 이제 같이 협력해야 될 세력이나 다른 정치인들의 기회도 차단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의원님에게 안철수 대표란 어떤 정치인이에요? 그냥 뭐 같은 정치인이죠. 뭐. 선의의 경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 발표하실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매달 그 매출에 타격을 받으신 분들한테 임대료 상당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물론 큽니다. 근데 지금 모든 후보, 모든 정당이 공급을 얘기하지만 1년 임기 동안에 갑자기 공급을 늘릴 방법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실수요자를 돕는 거, 대출 규제 같은 것을 과감하게 푸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하고 과를 하나씩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 떠오르세요? 관료주의적인 서울시 행정에 좀 다양한 생각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실제로 민생이 나아지는 것보다는 보여주기 행정에 치우친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한 동은 남겨서 서울시 그 당시에 생활상을 보존하라는 동,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으로 분류되어 있긴 해도 예. 여권도 아니고 제1야당도 아닌데 그래서 열린민주당처럼 그런 위성정당이 아닌 다음에는 네. 여당이 아니면 다 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통틀어 저도 당연히 야권이고요. 네.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니까 윤석열 총장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들이 새로운 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상징화된 게 윤석열 총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들어와서 민주당에 들어간다. 혹은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메시아도 아니고 초인도 아닌데 거기 그냥 묻힐 뿐이거든요. 윤 총장이랑 혹시 같이 할 뜻은 있으세요? 어쨌든 지금 현직 검찰총장인데 예. 그분하고 정치를 같이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